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또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 라이브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시고, 오늘의 주제는 추석 기간 홀딩에서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함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고, 저희 카페에 오시면 지금 말 그대로 대박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없을, 그동안 이제 저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뭔가 같이 하기 좀 애매했었던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꺾였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전에 모닝 브리핑 때 이미 이야기 드렸죠. 언제부터? 애플이 120형 이탈할 때부터. 근데 냉정하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봉으로 이탈했을 때는 이탈했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음봉으로 이탈했을 때 이날이죠. 9월 12일부터는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다른 종목들이 같이 끌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거를 이제 지난주에 기관차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황, 아니 물론 이제 말 그대로 무료 방송에서도 이 정도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저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또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 꼭 같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시장이 밀려내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죠. 특히나 이 파월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쵸, 사람들이 이제 기사에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 다음날 더 세게 반응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뭐가 필요한 것 뿐이었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방향대로 더 가려면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 명분을 말 그대로 파월이 제공했을 뿐인 거고, 시장은 어떻게 그 위치대로 갔을 것 뿐인 거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이슈에 맞는 적정한 뭐 시세? 뭐 지수는 어딥니까? 아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으로 따지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어디에 떠서 어떻게 출발해서 어느 시세를 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름대로 에코머테리얼즈 상장에 대한 이 심사가 통과가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걔는 얼마짜리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짜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정말 대단하고 저도 배우고 싶고. 근데 그건 저도 몰라요. 그쵸?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도 몰라요. 그거 다 알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상승한다 그러면 이미 금요일날 다 몰빵해 놨겠죠. 그쵸? 아니면 금요일날 딱 시작, 아니 월요일날 딱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딱 출발가 보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34만 원은 무조건 가는 건데 32만 원 출발이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만 원 먹으려고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에코프로 BM은 출발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춰 놨어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장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미 이야기를 드렸었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만약에 이 이슈가 저 탄력, 그 시세에 준비된 탄력에 바람을 불어 넣어줘서 양봉해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그러면 이제 들고 가 보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뉴스에 파라라처럼 나와 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그냥 이탈 컷 나가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꾸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 막 재료, 뭐, 뭐 지표 발표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내 전략을 어떻게 하면 계속 바꾸게 돼요. 그쵸? 왜 그러냐면 내가 상승을 봤었는데 악재가 나왔어. 그러면 내 관점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려요. 그리고 전략도 바꿔버리고. 근데 그러다가 또다시 호재가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하방으로 붙었거나 그 손절을 했는데 다시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바꿉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게 계속,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박스권 매매에서 상단에서는 호재가 만발하고 하단에서는 악재가 만발한데, 악재가 만발하니까 무서워 가지고 손절하고, 상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호재가 만발하니까 추격하고. 이것들을 계속 개인 투자분들은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제가 보이는 것, 믿는 것 차트 가지고 과거의 통계들을 봐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애플이 122 평을 이탈했는데 얘는 지금 시장에 완전 핵심주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면들은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 그 시가총액 제1의 종목으로서 전체 흐름이나 패턴들을 좌우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탈했다라는 건 나머지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 드리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너 맞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쵸. 맞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문제는 이 확률이 높아 버리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거에 크게 다르게 간 적이 있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 보게 되면, 그러니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막 주마다 이야기 드리고 일마다 이야기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딱 시황방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출발하고 나서 보통 9시 3 분에서 5 분, 10분 뭐 이 정도가 되면 대충 그날의 방향과 오늘 매매할지 안 할지를 어느 정도 구분해요. 결정하고 뭐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미 내가 알고서 시장을 볼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그것들을 궁극적으로 배워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예, 충분히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고, 지금 말 그대로 이 무료인 이 방송을 보시는 것도 그만한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을, 예, 최저로 준비를 했으니까 오시고. 자, 어찌 되었거나 별거 없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122 평을 쳐 놨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막판에 좀 휘어내려는 흐름을 보여줬죠. 뭐 모닝 브리핑 때도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예, 지금 122 평을 딛는 과정에서, 예, 딛고 나서 요렇게 휘어내렸는데, 예,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탈해서 하방의 탄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멈추면 바로 퉁팡 이렇게 움직입니까? 물론 그런 장도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싹 올라와 가지고 스그스그스그스 내려오다가 툭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 구간에서 당연히 하락의 탄력을 받으면서 밀려내린 거고, 관건은, 예, 이렇게 리바운드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리바운드는 무조건 나와요. 여기서 그대로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 리바운드는 무조건 나오는데 과연 이 폭이 얼마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고, 이것들이 아마 이 추석 연휴를 우리가 4 일간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목, 금, 그다음에 월, 화. 이 4 일간의 리스크를 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을까? 저는 만약에 120 평이 안 닿고서 흐지부지했다라 그러면 좀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은 찍 홀딩에도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로 쪼끔씩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라이브에서 쪼끔 더 정리를 해 드리겠고, 라이브 바쁘시면 그다음 날은 제가 열어 드리거든요. 지금도 지난주 거 제가 일부러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의외로 이 질문이 좀 오가고 하기 때문에, 네,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오픈을 해 뒀는데, 어찌 됐거나 다음 날은 월요일 날 제가 오픈을 해 두니깐 그거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 최근 6 년간 자료를 저희 카페에 무료 공개 전략에 올려 놨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예를 들어서 종목 같은 경우, 종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예, 가입해야지만 볼 수 있는데 최소한, 예, 이거는 가입 안 해도 볼 수 있게 해 놨어요. 이것조차도 뭡니까? 예, 가입조차도 막 뭔가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열어 둔 거죠. 그쵸?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참고를 하시면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어찌 됐거나 미국 시장은 지금 이제 120 평을, 예, 구간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막 리바운드가 돼야 되는 위치에서 음봉 막 2개 연속으로 맞고 갭으로 맞고 그러면 무섭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거나 이 자리부터는 다시 리바운드에 가능한 영역이고, 그런 구간을 찾아야지 막 무서워서 추격해서 매도하고 뭐 그럴 자리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제가 많이 이야기 드리죠. 결국 얘도 어떻게 됩니까? 4,500 짜리가 깨지고 나서 3번이나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예, 이 4,300 구간을 딛고서 리바운드가 되는,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이 여전히, 예, 강한 장이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이거 후두둑해 가지고 관통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월요일 날 봤는데 관통해서 내려가요. 그러면 다시 관통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굉장히 단순한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 장을 열심히 봐 가지고 우리 시장의 매매에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미국 시장에 따라서 갭은 좀 움직일 수 있어도 미국 시장 따라서 그렇게 우리 시장이 막 휘청휘청하고 그런 장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지금 지수랑 종목이랑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수랑 종목이랑 다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미국 시장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매매 의사결정을 혹여나 다른 식으로 할까 봐 이야기를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덤으로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F를 기준으로 봤잖아요. 비록 얘는 지금 여기까지 해 가지고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요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 괜찮아요. 또 여기서 짧게 리바운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 패턴이기 때문에 예 얘가 요거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지수의 무너짐은 생각보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뒤늦게 좀 이따가 테슬라 같이 이야기 드리겠지만 뒤늦게 테슬라가 이 자리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 구간, 요 구간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죠. 요 자리 깨지게 되면 짧게 나와서 다시 여기서 받아주는 뭐 그런 것 정도 50%는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종목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스는 이전처럼 저 뒤쪽에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타임라인을 늘 적어 두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종목은 일단은 지수적으로 봤을 때 120평에 와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을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반등하면 짧게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물론 이제 얘를 이 차트를 보고서 매매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말 그대로 이 시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얘의 힘의 균형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구성하고 있는 종목의 힘의 균형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매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운대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저렇게 표현이 된 것뿐이지 이걸 보고 매매하진 않는다. 다만 지금 리바운드의 폭은 얘가 어느 정도의 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리바운드 폭으로 예측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혹은 물타기를 들어가게 되면 얘는 컷자리를 조금 알기 어려워요. 말 그대로 시세를 보고 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나름의 단기 기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리스크도 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세의 판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거. 뭐 그런 정도의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인지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테슬라 보게 되면 제가 홀딩 관망이라고 썼지만 이미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 드렸던 게 여기에서는 전부 따 던져. 다 던져. 여기서 다시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는 50%만 던져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구간이기 때문에 50% 정도는 다시 해서 또 짧게 120평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래 길게 끌고 가실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1000주를 갖고 있다가 이런 파동을 통해서 1200주로 늘리고 다시 이런 파동을 통해서 1300주로 늘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생신규는 금지입니다. 생신규는 아무리 비싸도 180불 아래에서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치가 있지 여기에서 이 짧은 진폭 이런 것들을 노린다? 노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노리다가 잘못 걸려들었을 때 반드시 오래 길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접근하게 되면 저거는 요 아래를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 홀딩에 계신 분들이 핑퐁 핑퐁 뭐 하는 자리이다.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 이제 230불하고 120평화 맞물리잖아요. 요 자리가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 같이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일목 관통봉도 별로 좋지 않아요. 테슬라 전체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2차전지가 좋지 않다라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이미 이날 봤잖아요. 테슬라가 6% 이상 점프 뛰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장의 2차전지들은 한 1% 정도 출발해 가지고 싹 장대 음봉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날도 이미 저희 가족분들한테 장 시작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게 이런 날 별로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막 2차전지를 따라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2차전지의 위치를 보면서 들어가는 거지 저거에 그렇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뿜뿜합니다. 왜? 왜? 제가 이 복 나왔을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얘는 고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S&P 500의 흐름도 체크를 해 드렸고, 말 그대로 한 종목의 고점을 찍어낸다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이 뭐 저를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즐거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이 맛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예측했는데 예측한 게 딱 맞아 버리잖아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러니까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매도다 매도. 매도다 매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관통봉까지 생기면서 내려왔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공격적이신 분들이 이 400불 라인 잡을 것인가 아니면 요 갭자리 366불 라인 잡을 것인가, 요거는 쪼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럼 어디서 잡을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저는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400불 라인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뭐 보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헤드앤숄더 패턴이 되는 거죠. 충분히 지지받을 자격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선 한 번 정도 리바운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또 거시경제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겠죠. 아, 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술주들이 위험하다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들 다 어디서 그렇게 듣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부분 기사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그대로 읊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제가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를 늘 이야기 드리죠. 저도 당연히 해요.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하기 싫어도 이 시장에서 20년 이상 있다 보면 그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하게 돼요. 그 기간 동안 차트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어떤 회사일지도 모르고서 매매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조차도 이슈들도 통계가 쌓여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그런 흐름 때문에 금리가 2007 년인가 3 년? 3 년인가 7 년인가 제가 가물가물한데 그때 이후로 피크를 친 거죠. 말 그대로 피크를 쳤다라는 건 뭡니까? 기존에 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뭐가 돼요? 슈팅이 되는 거잖아요. 슈팅이 되는 구간에서 그럼 금리 떨어지면 얘 반드시 반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지금 얘는 이 400불 라인과 120평 그리고 366불 구간의 갭, 이 둘 중에 매매자는 골라야 된다.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 400불 라인 부분에서 잡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액티브한 거잖아요. 지금 500불 갔다가 400불이니까 20%가 빠진 거죠. 근데 요 부분에 반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불에서 25불 라인에 들어오는 거니까, 아니 20에서 25%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아이온큐 제가 12평으로 잘못 썼네요. 122평입니다. 12평 뭐 제가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거 보게 되면 정확하게 쌍봉 맞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왜 전고가 붕괴됐을 때 갖고 있는 거의 3분의 2 이상은 정리해야 된다라는지 늘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실행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조차 잘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12불이 이전 고점 이 자리 마였던 자리이기도 하지만 다시 지지받았던 자리죠. 그러면 요 자리가 깨지느냐 마느냐는 본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되는 겁니다. 지금 8거래일 연속 음봉을 맞고 있죠. 냉정하게는 그러니까 이런 봉 맞으면서 이렇게 22평 이탈할 때, 아니 22평 이탈할 때 이때라도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눈으로 뻔히 쌍봉이 보이고서 내려오니까.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막 이런 자리들을 생각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이전에도 저 자리에서 내줄 뻔했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도 내가 뭐 3분의 1 이나 반 정도 내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더군다나 저점에서 2배가 올라왔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너무 배 아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줄 자리에서 내줄 줄 알아야지 그다음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는 거지, 내가 늘 100% 완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저렇게 매도를 이야기 드린 자리는 대부분 다시 돌아옵니다. 어찌 되었거나 저 12불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콜라입니다. 니콜라는 예전에 제가 그 미국 시장에 매매할 때 기관차에 분명히 있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기관차의 미국 시장의 일부 라인에 대한 의미를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부 라인을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만약에 이때도 올라가서 지지 받으니까 시세를 낸 거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깨를 맞춰야 되는데 어깨 안 맞추고 때려도 맞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밑었다가 저항 맞고 떨어진 거죠. 당연히 좋은 패턴이니까 나쁜 패턴이니까 매우 매우 나쁜 패턴입니다. 그러니 122평에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분 라인 기다렸는데 음봉으로 끼니까 당연히 못 잡는 거고, 다만 이런 식으로 다시 타거나 다시 눌려서 딛게 된다라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리바운드에서도 요 자리 맞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본 종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정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1분 라인 깨고 있는 데는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TMF입니다. TMF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6.5분 라인 아래로 평단을 맞춰 놓게 된다라 그러면 반드시 넘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때 그래서 이 구간 때도 이야기 드렸던 게, 이 흐름이 무서웠다라고 그러면 리바운드에서 이 구간에서 줄여주는 거 괜찮다, 그리고 다시 쌍바닥에서 잡는 건 괜찮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1차 갭 만들어지고 2차 갭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 윗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TMF를 노리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2차 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TMF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하셔야 돼요. 아, 금리가 어떻게 어쩌고. 아니, 말 그대로 10년 20년 만에 처음 오는 자리를, 그쵸? 우리가 무슨 수로 예측하겠습니까? 아, 점도표가 올라가고, 아, 당연히 점도표가 올라갔겠죠. 아니, 우리 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종목 분석하는데 뭐 10만 원짜리가 갑자기 50만 원짜리가 됐어. 그러면 나는 목표 주가가 12만 원이라고 했는데 계속 12만 원 유지하는 거 봤습니까? 어느새서 은근슬쩍 올리잖아요. 슬슬슬슬 올리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지금 금리 위치가 본인들의 발언에 의했든 뭐했든 의도했든 안 했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중시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내년에 뭐라고 합니까? 자회와 금리 2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 조금 더 길게 보고 들어갔을 뿐입니다. 좀 더 길어질 뿐입니다. 얘는 어떻게 합니까? 아, 당연히 2차 갭은 빨리 메우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아래에서는 누구나 하는 구간이라고. 여기 오고 여기 오고. 만약에 박스를 쳐도 요 자리는 무조건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막 오늘 내일 돈이 필요하고 막 한 달 내에 돈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내가 파이 좀 대고 넉넉하게 기다릴 줄 아는 분들은 말 그대로 시간만 보내게 된다라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계속 감소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일들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다림조차 없다라 그러면 그냥 주식하세요. TMF 같은 거 할 이유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가스로 넘어오게 되면, 이번에도 그니까 지난주에도 고점이 얼마입니까? 2.872에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린 2.876. 4팀 모자랐죠. 4팀 모자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올라오는 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럴 만한 자리인가 싶었는데 올라오길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고,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박스대가 조금 더 아래에 형성되어 있다라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들 보면서 매수를 들어가고 또다시 여기 뭐 상단에 올라온다라든가 이런 구간에 들어온다라면 매도하고 이렇게 좀 박스를 탈 텐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개파락이 만들어졌을 때 못 자르고 나올까봐 지금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매매적 관점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전략대로 인정하고 잘라야 되는데, 여기에서 잡았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는다라는 거는 내가 가스를 비싸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파락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나 전략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저 자리가 꼭지였다. 꼭지는 아니지만 추세 이탈의 시발점이었고, 다시 우리가 생각했었던 막 2.2, 1.98 막 이런 자리들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스란히 다 물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 이 박스 매매를 못하고 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계속 매수를 봐 가지고 이런 구간들까지는 다 먹었는데 이제 이 뒤에 만들어지는 이 하반기 때의 이 구간들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얘 2점 뭐냐 637 인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11월만 봐도 2.879 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876이 얘네들은 하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11월 물만 가도. 그러니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쵸? 그러니 제가 계속 전략을 제대로 못 올려드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매도 관점이었으면 쪼끔 더 신나게, 그러니까 상반기에 매수 관점으로 잘 먹고 하반기에 매도 관점으로 잘 먹고 이러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관점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바뀌면 바뀔수록 잘 탈 때는 신나게 잘 타다가 못 탈 때는 무지하게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를 늘 봤기 때문에 한쪽 방향만 노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5일 오게 되면 94불 라인 아직 못 왔죠. 못 온 상태에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연결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92불 라인을 쳤고, 저는 어찌되었거나 이때 쌍봉을 만들었었던 94, 95불 요 라인, 요 라인을 좀 기다리고 있다. 요 라인에서 다시 뭐 치고 올라가서 94불 라인 맞고서 지금 단기 고점 얼마죠? 92.43인데 요 라인 깨질 때 따라가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122평 정도를 보고서 좀 너무 길다 싶으면 양훈 상단을 보고서 충분히 가능하다. 뭐 유가 100불 간다 뭐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수하면 되잖아요. 뭐 위로 10불 먹을 수 있는데 손 안 가시잖아요. 그쵸? 그러니 내가 보고 싶은 거에 끼워 맞추지 마시고 내가 노리는 전략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희 카페에 언제든 놀러 오세요. 좋은 전략들 무료로 공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종목 시그널들 해가지고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저랑 함께 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각자마다의 어떤 생각이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거 저는 충분히 인정한다. 근데 다만 잘 되지 않고, 또한 뭐 잘 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저를 보험으로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면 하락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아니다 싶으면 물어봐서 그럼 그 전략에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싹 치우는 거죠. 그것만 해도 그렇게 세이브하는 거,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자꾸 개인들은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매수를 잘하는 것보다 매도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이득 볼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컴봇해 가지고 받은 손실 저희 종목 중에도 있어요. 저희 종목 중에서도 하나 나올 타이밍을 시장이 기회까지 줬는데 말 그대로 이 판단이 조금 늦어서, 물론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늦어 가지고 지금 거의 썩어가는 방치된 종목도 하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보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개의치 않는 것은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거지, 말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백스텝 하는 적보다 업스텝 한 적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있다, 그렇게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 저녁 9시에 저랑 뵙도록 하겠고, 또 좋은 방송으로 좋은 인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